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순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평범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친정엄마가 30년 넘게 운영하던 순두부찌개집을 물려받은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더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가 남 손에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이어받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성실해 보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콩 불리고 맷돌 돌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참 듬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쇼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루에 순두부찌개 200그릇을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엄마 때부터 20년씩 오신 분들이라서요. 저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어요. 딸은 대학 다니고 아들은 군대 가고 남들 보기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자영업자 부부였죠.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두부찌개를 끓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3년 전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저희 상가 건물 1층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옷가게를 차렸죠. 정은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뭔가 좀 과했어요. 떡을 2박스나 들고 와서는 막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에 새로 들어온 정은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기 순두부찌개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제가 단골 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떡까지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우리 상가 분위기 좋으니까 걱정 마세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남편이 유독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지니까 좀 이상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상가 상인들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은 건물에서 장사하는데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밥이나 먹어요. 회비도 걷고 경조사도 챙기고 제가 총무할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럼 제가 회장 맡을게요. 우리 가게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회장은 무슨?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아니야. 그래도 체계가 있어야지. 총무님이 회비 관리하시고 나는 모임 일정이나 장소 정하고 그게 편할 거야. 맞아요. 회장님이 리더십이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상가 상인 모임이 시작됐어요. 2층 미용실, 3층 학원, 4층 카페, 5층 병원, 6층 헬스장까지 총 8명이 모이게 됐죠. 처음 모임은 저희 가게 근처 고깃집에서 했어요. 다들 자기소개하고 건배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우리 상가 번영을 위해서 건배!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모이는 걸로 하죠. 회비는 월 10만 원씩 내시면 총무님이 관리하시고. 네, 제가 통장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할게요. 명절에는 선물도 돌리고 경조사 있으면 다 같이 챙기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서로 장사 노하우도 공유하고 손님도 서로 보내주고 명절엔 한과 세트도 돌리고 김장철엔 김치도 나눠 먹고 정말 돈독한 이웃 상인들이 된 것 같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는 유독 남편하고만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회장 총무라는 명목으로 둘이 따로 만나는 일도 생기고
뭐 회비 정산한다, 선물 뭐 살지 의논한다, 다음 모임 장소 알아본다, 핑계야 많았죠.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의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다들 그 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부침성 좋고 일처리 깔끔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요. 저만 그 여자가 싫었나 봐요. 아니 정확히는 불안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회식 때마다 그 여자는 꼭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확실히 의도적이더라고요.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회장님 안주 취향 다 파악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치랑 이렇게 싸드시면 맛있어요. 아유, 총무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정말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정말 부러워요. 이런 남편 만나신 거. 뭐가 부러워요. 집에선 양말도 벗어 던지고 다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다른 상인들 앞이라 티낼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넘겼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 옷가게 여자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야? 매번 당신 옆에 앉아서 술 따르고 안주 먹여주고 좀 불편해. 뭘 들이대. 그냥 친절한 거지. 그 여자 불쌍해.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외롭겠어. 같은 상가 상인끼리 잘해줘야지. 아이, 내가 회장이고 그 사람이 총무인데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제가 예민한 거래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가니까 남편이 없더라고요. 평일 낮인데 어디 갔냐고 전화로 부르니 아, 저 1층 옷가게 간판 달아야 하는데 정 사장 혼자 못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갔다 왔어. 간판을 왜 당신이 달아? 돈 받고 하는 기사들 있잖아. 에이, 같은 건물인데 도와줘야지. 사다리 들고 혼자 하려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서. 그것도 모자라서 며칠 후엔 페인트 칠까지 해줬대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가게가 확 밝아졌어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아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아, 맞다. 제가 케이크 하나 사뒀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드세요. 고급 베이커리에서 산 거예요. 이런 것까지 총무님이 너무 신경 쓰시네. 그 케이크 들고 온 날 진짜 열받았어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였는데 남편이 딸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왜 받아온 거야? 간판 달아준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건데 받았지. 앞으로 그 여자 일에 나서지 마. 도와달라고 하면 돈 받고 하는 사람 소개시켜줘.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같은 상가 상인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너 진짜 속 좁다. 속 좁은 사람이 저래요. 그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간 주제에.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말 바보였죠. 그렇게 불편한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앞 쓰레기통에 누군가 자꾸 집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에 일반 쓰레기까지 막 섞어서. 화가 나서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CCTV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그날은 친정엄마가 갑자기 숨이 차다고 하셔서 급히 병원에 가야 했어요. 점심 장사 한창인데요. 여보, 나 엄마 병원 데려가야 돼. 가게 좀 맡아줘. 그래. 어머니 많이 아프셔? 빨리 다녀와. 응, 저녁 장사 전에는 올게. 그렇게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나왔죠. 엄마,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봐.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최서방은? 이러지.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의사가 당분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입원 수속 마치고 저녁에 가게로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CCTV를 확인했어요. 쓰레기 누가 버렸나 보려고요. 근데 화면에 나온 건 쓰레기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옷가게 여자가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제가 병원 간 바로 그 시간이었죠.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표정이 장난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 허리를 감싸 안더라고요.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장난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편 가슴을 살짝 밀면서 뭐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애교 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여자 머리를 쓰다듬고 그 여자는 남편 팔에 자기 팔을 끼고 완전히 연인들이 하는 짓이었죠. 20분 동안 그렇게 서서 붙어 있었어요. 가끔 주변을 살피면서도 계속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가끔 웃기도 하고 머리도 쓰다듬고 완전히 연인 같았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20년 넘은 결혼 생활이 순두부찌개 냄새 배인 세월이 그 20분 영상에 다 무너졌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토할 것 같은데 눈물은 안 나고 그냥 차가운 복수심만 남았습니다.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남겨둬야 하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아프신 거 아니지? 입원하셨어.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한대. 아이고, 많이 걱정되겠네. 내일은 내가 병원 들를게. 응, 그래. 오늘 가게는 별일 없었어? 평소대로였어. 단골들이 어머니 안부 많이 물어보더라.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평소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장사하면서 그 인간의 모든 걸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통 밤 10시쯤 집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대학생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반찬도 챙겨놔야 하고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도 써야 했거든요.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마무리 잘하고 와. 그래. 나는 설거지하고 내일 재료 정리하고 갈게. 너무 늦지는 말고. 금방 갈게. 1시간이면 끝나. 1시간이면 끝난다고요? 거짓말도 참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재료 사러 나간 사이에 가게 CCTV를 확인했어요. 한 달치 녹화 영상을 전부 뒤져봤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패턴은 확실했어요. 남편은 제가 가게를 나가고 밤 11시쯤 가게를 나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마치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1시 다시 가게로 돌아왔어요. 옷은 나갈 때와 달라 보였어요. 셔츠가 바뀐 건지 아니면 다시 입은 건지 어쨌든 뭔가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표정은 되게 홀가분해 보였어요. 마치 맛있는 거 먹고 온 사람처럼.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게 한쪽 구석에 있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걸 꺼내더라고요. SD카드나 USB 같아 보였어요. 그걸 꽂더니 한참을 보더라고요. 혼자 뭘 그렇게 재밌게 보나 싶었죠. 새벽 1시 반쯤 집에 들어온 남편. 머리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직 안 잤어? 응, 걱정돼서. 왜 이렇게 늦었어? 재료 정리하다가 재고 확인하느라 좀 늦었어. 향수 냄새 나는데 누구 만나고 왔어? 무슨 소리야. 밖에서 담배 피우다가 옆에 있던 사람 냄새 밴 거지. 자, 이제 자자. 재고 확인이래요. 새벽 1시까지 무슨 재고를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일주일에 3-4번은 그렇게 나갔다 왔죠. 참다 못해 한 번은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밤 11시 반쯤 가게로 갔는데 역시나 남편은 없었습니다. 빈 가게엔 노트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봤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평소에 쓰던 번호들을 다 넣어봐도 안 열렸어요. 이상한 건 노트북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누가 쓴 것처럼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설거지하는 척했죠. 어? 아이, 왜 왔어? 그릇 좀 가져가려고. 내일 아침에 쓸 게 없어서. 내가 가져다 줬을 텐데. 괜찮아. 그런데 어디 갔다 와? 담배 사러 편의점. 손에 담배는 없었어요. 대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죠. 여자 향수.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놈이 밤에 그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걸. 그리고 노트북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을 확인하려 했어요.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들을 다 입력해봤죠. 생일, 결혼기념일, 핸드폰 번호, 가게 전화번호 전부 틀렸어요. 뭔가 다른 비밀번호로 바꾼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돌려봤습니다. 남편이 노트북을 쓸 때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죠. 확실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노트북에 꽂는 동작이 보였어요. USB나 SD 카드 같은 거였죠. 일주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옷장, 서랍, 화장실, 수납장, 창고방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도 샅샅이 뒤졌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새벽 1시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가게에 있더라고요.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며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은 떨리고 얼굴은 빨개졌죠. 어? 아, 왜 이 시간에 왔어? 그릇 가져가려고. 뭐 봤어? 보여줘봐. 제가 노트북을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막았어요. 아니야, 볼 거 없어. 그냥 내일 재료 주문하려고 보던 거야. 재료 주문을 왜 그렇게 숨겨? 수상한데? 뭐 이상한 거라도 봤어? 그게 사실은.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야동 봤다. 됐냐? 집에서는 못 보니까 여기서 봤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캐물어? 뭐? 가게에서 야동을? 아이씨, 창피하게 왜 이래. 담배 피러 나갔다 올게.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당황해서 물타기 하는 게 뻔했죠. 남편이 나간 사이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역시 비밀번호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SD카드 슬롯을 확인했는데 비어있더라고요. 분명 뭔가를 빼서 가지고 나간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걸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집에 가자, 늦었어. 그래, 근데 대체 뭘 본 거야? 그만 좀 해. 야동 봤다니까. 나이 먹고 창피하게 왜 자꾸 물어? 집에 와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야동이 아니라 분명 다른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USB나 SD카드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 후로도 계속 찾았어요. 남편 가방, 옷주머니, 지갑, 차 안. 심지어 양말속까지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숨긴 걸까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 찾았어요. 심지어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바지 주머니도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엄마 일로 더 큰 폭풍이 올 줄도요. 아침 7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들 오시라고 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네? 어머니가요? 지금 바로 갈게요. 손이 떨려서 전화도 제대로 못 끊겠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엄마가 병원에서 빨리 오래. 상태가 안 좋대. 뭐? 지금 바로 가자. 가게는 문 닫고 가. 병원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제발 괜찮으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새벽부터 호흡이 불안정하셨어요. 지금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저 왔어요. 미숙이 왔어요. 미숙아. 엄마가 힘겹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가게 잘 지켜. 엄마가 평생 일군 거야.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고생한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나와서 다시 가게 같이 하자. 엄마 순두부찌개가 최고야. 준호 왔어?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내 딸, 잘 부탁해. 가게도 잘 지켜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새벽 3시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안 돼!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에 엄마를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장례 절차, 연락할 사람들, 준비할 것들, 머릿속이 하얘졌죠. 남편이 도와준다면서 계속 밖으로 나갔어요. 상윤회 사람들한테 연락해야지. 다들 조문 오실 거야. 그래.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아직도 안 들어와서 밖을 나가봤어요. 장례식장 밖 주차장.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분명 싸우는 거였죠. 그래, 알았어. 며칠만 참아.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고. 누구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야. 급하게 돈 좀 빌려달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한 거야. 친구? 어떤 친구? 그냥 옛날 친구. 들어가자. 조문객 올 시간이야. 거짓말하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그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엄마 장례식장에서 따질 수는 없었죠. 오늘은 화내고 싶지 않아. 엄마 조용히 보내드리게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야. 나도 장모님 잘 모시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장례 이틀째 날 오후였어요. 상가 상인들이 단체로 조문을 왔습니다. 미용실 사장, 학원 원장, 카페 사장, 병원 원장, 헬스장 사장, 그리고 그 옷가게 여자도 왔어요. 사모님,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안으려고 다가왔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어머니 뵙긴 했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네. 그 여자가 저를 꽉 안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도 많이 우세요. 참지 마시고. 이럴 때 울어야 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어쨌든 제 어깨에 대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편한테서 맡았던 그 향수요. 저 먼저 가볼게요. 힘내세요. 그 여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총무님, 제가 배웅할게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굳이 배웅까지. 금방 올게. 남편이 그 여자를 따라 나갔어요. 5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주차장 한쪽 구석, 남편과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오빠, 그 얘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은 안 돼.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 조금만 참아. 알아요. 죄송해요. 근데 6층에서 자꾸,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6층? 거기서 뭐래?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제가 다가가자 둘이 화들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깊게 해요? 그냥 가게 임대료 인상 얘기였어요. 회장님이 상가 대표로 건물주랑 협상하신다고. 그래, 임대료 때문에 다들 걱정이라서 내가 처리하겠다고 한 거야.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돼요? 죄송해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 여자가 급히 차를 타고 갔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가자고 했죠. 뭘 그렇게 쳐다봐? 정말 임대료 얘기였어. 오빠? 방금 그 여자가 오빠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편하게 부르는 거지. 회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오빠? 진짜. 장모님 장례식에서 이러지 말자. 조문객들 있잖아. 저는 참았어요. 엄마를 조용히 보내드려야 했으니까. 오늘은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을게. 엄마 조용히 보내드리게. 알았어.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둘이 확실히 무슨 사이라는 걸요. 그리고 헬스장 사장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남편은 또 밖에서 전화하더라고요.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어요. 엄마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다시 가게를 열려던 새벽이었어요. 콩을 불리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딸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정신 들어? 엄마 왜 이래?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고. 내가 왜 여기 있어? 3일째 입원 중이십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3일이나 정신을 잃었다니 엄마 장례식 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엄마, 제발 밥 좀 먹어.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 알았어. 미안해. 가게는 어떻게 됐어? 아빠가 혼자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서 좀 쉬어야 한다고 딸이 말렸지만 가게가 걱정되어 바로 갔죠. 상가 입구에 들어서는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죠. 달려가 보니 우리 가게 앞이었어요. 남편과 6층 헬스장 사장이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왜 자꾸 시비야? 시비가 아니라 경고하는 거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함부로? 내가 뭘 함부로 행동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같은 놈이 감히? 감히는 뭐가 감이야? 이 미친놈 아니야? 너 이 자식이 진짜. 남편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헬스장 사장도 맞받아쳤죠.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다른 상인들도 달려와서 말렸어요. 미용실 사장이랑 학원 원장이 둘을 떼어놨죠. 아니 대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 새끼가 은희 만나지 말라고 협박하잖아요. 네가 뭔데? 협박이 아니라 경고한 거야. 그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대체 왜 이래? 그만 못해? 헬스장 사장이 코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이 인간이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시비가 아니라 네가. 진짜. 내가 뭐 정신병자 새끼 아니야? 그때 남편이 또 달려들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죠. 그만해.
여보, 가게로 들어가. 지금 당장. 아니, 이 자식이! 들어가라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헬스장 사장도 화를 내며 올라갔고요.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졌어요. 다들 황당한 표정이었죠. 아니, 대체 왜 싸운 거예요? 그러게요.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다들 의아해하며 돌아갔어요. 가게로 들어간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화를 사귀고 있었어요. 주먹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대체 왜 그런 거야? 헬스장 사장이랑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아니야. 그냥 그 자식이 버릇이 없어서. 버릇없는 게 뭔데? 주먹까지 휘두르는 거야. 그냥 짜증나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수건으로 피를 닦고는 가게를 나가버렸죠. 그때 미용실 사장이랑 학원 원장이 가게로 왔어요. 박 사장, 괜찮으세요? 남편분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네, 괜찮아요. 근데 대체 왜 싸운 건지.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요. 사실 최근에 1층 정 사장님이랑 6층 강 사장님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네? 정 사장님이랑 헬스장 사장님이요? 네, 지난주부터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공개 연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남편분이 그걸 알고 나서 계속 신경질 내시더라고요. 신경질이요? 네, 정 사장님 얘기만 나오면 짜증내고 헬스장 사장님 뒷담화하고. 오늘도 헬스장 사장님이 정 사장님 데리러 내려왔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구나. 카페 사장도 내려와서 거들었어요.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남편분이 정 사장님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회장 총무 핑계로 자주 만나시던데. 그리고 정 사장님이 헬스장 사장님이랑 사귀기 시작하니까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질투요? 참나. 유부남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닭 쫓던 게 꼴이네요. 박 사장님 죄송해요. 그 말에 다들 조용해졌어요. 닭 쫓던 개. 정확한 표현이었죠. 죄송해요. 괜한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확실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빠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요. 정말 닥쳤던 개꼴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헬스장 사장이랑 왜 싸운 거야? 아까 말했잖아. 그 자식이 버릇이 없어서. 버릇? 정 사장님이랑 사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물어 짜증나게. 내가 바본 줄 알아? 네가 정 사장님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나 다 알아.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집착이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걱정? 남의 연애를 왜 네가 걱정해? 네가 정 사장한테 뭔데? 같은 상가 상인이니까. 그만해.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죠. 나 다 알아. 너 그 여자랑 바람났잖아. CCTV에 찍혀 있는 거 봤어. 남편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CCTV? 무슨 소리야? 우리 가게 앞에 CCTV. 너희 둘이 껴안고 엉덩이 만지고 하는 거 다 찍혔어. 20분 동안 붙어서 뭐 했는지 다 봤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오해야. 그냥 친한 사이라서. 친한 사이? 그 여자 엉덩이 만지는 게 친한 거야? 허리 감싸 안는 게 친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지? 헬스장 사장한테 갔으니까 열받아서 싸운 거잖아. 닭 쫓던 개 신세 된 거 맞지? 그런 게 아니야. 오해라니까. 오해? 그럼 새벽마다 어디 갔다 왔어?
그 여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노트북으로 뭐 봤어? 야동? 아니잖아. SD카드에 뭐가 들어있어?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이제 숨기지 마.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잠깐? 3년 동안 속인 게 잠깐이야? 아니, 3년은 아니고...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용서? 네가 그 여자한테 버림받아서 돌아온 거잖아.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게 아니야. 난 항상 네가 최고였어. 잠깐 미쳤던 거였어. 꺼져. 당장 나가.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여보, 제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애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애들 얘기를 해. 나가! 남편이 계속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안 나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안 나가? 그래, 좋아. 그때 제가 부엌으로 가서 후라이팬을 들었어요. 나가. 안 나가면 이걸로 머리 깨버릴 거야. 미쳤어? 진정해. 3초 안에 안 나가면 진짜 머리 깨버린다. 하나, 둘. 남편이 황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쾅! 저는 문을 닫아버렸죠. 즉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서랍장 물건들도 다 빼서 박스에 넣었죠. 시댁으로 택배 보낼 생각이었어요. 창고방에 있는 남편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운동화, 낚시도구, 골프채. 그러다가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회사 생활하며 출장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냥 버리려고 들었는데 뭔가 들어있더라고요. 지퍼를 열어봤더니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버리려는데 가방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보였어요. 숨겨진 지퍼 주머니였죠. 열어봤습니다. SD카드 2개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그 남편이 새벽마다 보던 그거구나.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SD카드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니 눈앞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다음 폴더, 그 다음 폴더 계속 확인했어요. USB도 꽂아봤습니다.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죠. 제목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최근 2, 3년간의 파일들이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충격이 커서인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미친놈! 내용을 본 순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보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죠. 일단 중요한 것들을 선별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따로 복사했고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프린터로 몇 장을 출력했어요. 이걸로 남편을 끝장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저만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일 아침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곧바로 1층 옷가게로 갔습니다. 손에는 어제 프린트한 사진 봉투를 들고요.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 사모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달려가서 머리채를 확 잡았죠. 아, 뭐야, 왜 이래요? 이년아,
남의 남편이랑 바람나고 잘도 연기했네?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죠.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놔요! 무슨 소리? 우리 남편이랑 3년 동안 불륜한 거 다 알아. 이 더러운 년아! 뺨을 올려쳤어요. 찰싹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죠. 그때 다른 상인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저 여자가 미쳤어요. 갑자기 와서 때려요.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2년이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미친 거야. 네? 뭐라고요? 이 여자가 내 남편, 상간녀야. 3년 동안 내 남편이랑 불륜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그때 헬스장 사장도 내려왔어요. 무슨 소리야? 은희가 불륜을? 그래, 당신 여자가 내 남편이랑 3년 동안 불륜한 걸레라고. 아니라니까요? 회장님이랑은 그냥 상인의 일로. 닥쳐! 증거 보여줄게. 제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바닥에 와르르 뿌렸죠.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에서 모텔에서 찍은 영상들, 둘이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스샷으로 찍어 프린트한 사진들이었죠. 이게 뭐야?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거 진짜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사모님 남편이랑? 이거 어떻게, 누가 찍은 거야? 내 남편이 찍은 거다. 몰래카메라로. 뭐? 몰래카메라? 그 여자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각도에서 찍힌 영상의 사진들이었으니까요. 미친, 나를 몰래 찍었다고? 은희야, 이게 진짜야? 너 최 사장이랑... 아니, 이건 이 미친놈이 나를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해. 네가 내 남편 유혹했잖아. 유혹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뭐? 서로 좋아서? 그럼 진짜란 말이야? 헬스장 사장이 그 여자 뺨을 때렸어요. 더러운 년? 난 뭐였어? 장난이었어? 아니야, 오빠는 진심이었어. 진심? 유부남이랑 바람난 게 무슨 진심? 이 쓰레기가... 그때 제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요. 탈의실 사진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었죠. 미용실 사장이 사진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이거 나잖아. 이거 나야. 뭐야? 잠깐. 내 집사람도 있잖아. 이게 뭐야? 나도 있어. 이거 정 사장님 가게 탈의실이잖아. 뭐야? 내 가게 탈의실에 몰카가 있었다고? 그래. 내 남편이 네 가게 도와준다면서 설치한 거야. 간판 달고 페인트 칠할 때. 미친놈. 진짜 이 미친놈이? 뭐야? 이 새끼 완전 또라이 변태 새끼잖아.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거 내놔. 왔네? 이 변태 범죄자.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이게 무슨 오해야? 내가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었는데. 미친놈. 내 아내를 몰카 찍었어? 아이, 그게 실수로. 실수? 카메라를 실수로 설치해?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여자 사장들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변태 새끼, 너 고소할 거야. 경찰 불러. 아이, 당장 신고해. 남편이 사진들을 주우려고 했지만 헬스장 사장이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은희도 몰래 찍었어? 오빠가 나를 몰카로. 정은이가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제 알았어? 이 인간 정체를? 상간녀 주제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나도 피해자야. 몰카 찍힌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누군가 이미 신고를 했더라고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사람이 불법 촬영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경찰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봤어요. 이게 다 불법 촬영물입니까? 네, 이 남자가 찍었어요. 증거 영상 원본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들어가 계시고 피해자분들은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경찰이 연행하려 하자 남편이 발악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나는 그냥 여보, 제발 도와줘. 도와달라고? 꺼져. 평생 감옥에서 썩어.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정은이는 울면서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헬스장 사장은 욕을 하며 올라갔고요. 사모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이니까요. 우리도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써야겠어요. 그 변태를 감옥에 보내야 돼요. 다들 분노하며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도 USB와 SD카드를 들고 경찰서로 갔죠.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상간녀와의 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상간녀 가게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변태 범죄자였죠.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상가 여자 사장들, 단골 손님들, 지나가다 옷 산 여성들까지 2년 동안 찍힌 영상과 사진이 수천 개였어요. 경찰은 즉시 남편을 구속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죠. 제가 제출한 USB와 SD카드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모든 파일이 남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상간녀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자신도 몰카 피해자라면서요. 물론 저도 그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요. 검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돈 받고 팔려고 했던 거죠. 다행히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죄질이 더 나빴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불법 촬영, 유포 미수,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 죄질이 악질적이었어요. 판사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어요. 법정 구속되어 바로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이 확정됐죠.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대부분 가져갔어요. 순두부찌개 가게는 당연히 제 것이 됐고 집도 예금도 거의 다 제가 차지했죠. 위자료까지 받아냈으니 완벽한 승리였어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죠. 남편 가족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평생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딸과 아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저를 지지해줬어요. 변태 범죄자가 된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죠. 군대에 있던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엄마가 용감하다며 안아줬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줬어요. 남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출소는 2년 뒤지만 전과자로 살아가겠죠.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어 제대로 된 삶은 끝났어요.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완벽한 응징이었죠. 상간녀는 스캔들 이후 바로 가게를 빼고 상가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헬스장 사장은 여전히 6층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죠.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순두부찌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물려준 가게,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상가 사장들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줘요. 미용실 사장은 매일 아침 커피를 사다 주고 학원 원장은 반찬을 가져다 주고 다들 미안하다며 몰랐다며 위로해 줍니다. 딸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자주 말해줍니다. 아들도 전역하고 복학 준비 중이에요. 아빠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죠. 가끔 남편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늦게라도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죠. 요즘은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제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자주 와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가더라고요.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걱정도 해주고요. 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자유롭고 편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 불리고 맷돌 돌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잘합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잘했다 우리 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순두부찌개 냄새와 함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